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보험 증권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임희연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그 보험 증권 업종의 2024년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험 업종입니다. 보험 업종은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본 효율성까지 모두 지금 갖춰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텐츠는 상반기 요약과 하반기 전망 그리고 토픽스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24년도 상반기 요약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는 신계약 전성기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저성장인데다가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영업 환경이 좀 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보험을 가입해?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고민들을 투자자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커버리지 보험사들은 대부분 최근 10년간 분기 신계약 실적 중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이러한 그 신계약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상품의 두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하는 뭐 1세대부터 4세대 내지는 향후 미래에 나올 모든 이제 항암 약물과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이제 상품이 이제 유행을 좀 했었고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포괄적 보장과 반복적인 이제 보장까지 모두 다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가입자들의 수요를 흡수를 할 수 있었던 상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행했었던 담보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이라고 하는 보장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급 종합병원 1인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입원 비용이 40만 원에서 한 5, 60만 원까지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인실이 꽉 차 있을 때 환자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한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의 그 월평균 보장성 신계약의 증가에 기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단기납 종신보험이 워낙 잘 팔리고 있어서 지난 1분기 기준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신계약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과 성장성의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실제로 하셔야 되시는데요. 저희가 이 수익성 지표로 보험업종은 최근에 CSM 전환 배수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손해보험사들의 CSM 전환 배수는 작년 연간 평균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일부 보험사들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수익성 저하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다 이제 기존 대비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이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에는 CSM이라고 하는 계약 서비스 마진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든 보험 이익을 현가로 땡겨서 이것을 부채로 잡아놓고 이 CSM이라고 하는 부채를 균등삼각해서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험사들의 회계 처리인데, 이 CSM 잔고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신계약 CSM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계약 CSM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2024년도 1분기 기준으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대부분 이 신계약 CSM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계약 CSM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셨었던 두 가지 지표들, 즉 신계약 그리고 CSM 전환 배수 두 가지가 중요한 이제 그 지표들인데, 이 지표들의 옵티멀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성장성 사이에서의 줄다리기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험사들의 보험 취득 비용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민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취득 비용률이라고 하면은 과거 기준의 합산 비율하고 유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과거의 합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단기에 들어온 보험료 대비해서 단기에 발생한 보험금과 사업비의 합을 나눈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보험 취득 비용률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전 기간에 걸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든 비용, 보험금과 사업비를 미래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든 보험료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조업으로 치면은 총 비용률에 해당이 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금 보험 취득 비용률 같은 경우에는 신계약비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셔야 되시는데, 신계약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정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계약비의 경우에는 단기에 어느 정도의 신계약을 판매를 했느냐에다가 설계사들에게 약속한 그 수수료율을 곱하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신계약비는 확정이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 기타 보험 취득 비용률이 추후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기타 보험 취득 비용률에는 유지율 그리고 관리비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 재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 취득 비용률 중에 상당 부분을 미래 지급할 보험금 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래 지급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사들이 계리적 가정을 활용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 가정과 실제치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베리언스로 인한 어떠한 그 손익 또는 CSM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타 보험 취득 비용률의 비중이 낮을수록 이 보험사의 손익 변동성은 낮을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손해보험사들 중에서는 이 기타 보험 취득 비용률이 비교적 낮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을 펀더멘털상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이 기타 보험 취득 비용률이 대략적으로 70%대에 대부분 포진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상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생명보험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대되는 이벤트들 중 가장 이제 기대감이 높은 부분은 사실 주주원원 정책입니다. 주주원원 정책은 연초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비율을 초과하는 잉여 자본에 대해서는 주주원원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 이러한 기대감이 또 다른 이제 금융업종인 보험업종에게도 좀 이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 자본 비율은 킥스 기준으로 100%이지만 현재 제가 커버하고 있는 상장 보험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160%를 상회를 하고 있는 높은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버캐피털라이즈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잉여 자본을 추후에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문제는 보험사의 자본 비율이 지금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이 보험 부채의 할인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후에 자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자본 비율이 온전히 충분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너무 좀 이르지 않나라고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잉여 자본인 보험사들 중에서 비교적 자본 비율이 높은 보험사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200%대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들 중에서 자본 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이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들 중에서는 삼성생명 그리고 미래에셋생명 그 두 군데를 꼽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그리고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오는 하반기 중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향후 이제 중기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상반기 실적 발표 시점인 8월쯤을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삼성화재랑 삼성생명도 비슷한 시점에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화재는 지금 총 주주 환원율 50%를 향후 3년 동안 목표할 것으로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8월에 혹은 이제 그 전후로 나올 주주 환원 정책 이제 세부안에는 이 50% 수준의 주주 환원율을 도달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제 이루어질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현금 배당하고의 블렌딩이 어느 정도 비율로 이루어질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D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뚜렷한 어떠한 주주 환원의 방향성을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또한 주주 환원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는요, 지금 대략적으로 35에서 45% 수준의 중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제 언급을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탑픽으로는 지금 D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DB손해보험의 투자 포인트는 가장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보유했고 밸류에이션상 크게 부담이 없는 보험사다라는 점에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추후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현재 배당 수익률이 9% 수준에 이르는데 여타의 이제 보험사들인 이제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수준인 한 6, 7%대까지 하락할 정도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PBR은 여전히 0.7배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이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서는 현대해상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삼성화재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지금처럼 보험사들의 신계약이 공격적으로 좀 전략이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GA 업종에 대한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A 업종 내에서는 인카금융 서비스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증권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업종의 가장 큰 숙제는 자본 효율성 제고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반기 요약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내용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21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고객 예탁금도 한 50조 원, 신용잔고도 20조 원 수준으로 여전히 이제 유동성이 시장에 좀 남아있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상반기에 증권주에게 있었던 가장 주요 이벤트를 하나 꼽아보자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었다라는 거죠.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자본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운용을 하는 이제 그런 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본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영위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범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자본을 유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금융업종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경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당연히 이제 자본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증권사들이 사실 그동안의 잉여 자본을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짧게 하나씩 좀 짚어드리자면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조정 연결순이익의 35% 이상을 주주환원 지원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자사주 소각과 이제 현금 배당이 이제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현금 배당 성향 한 50%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는 전체 이익 중에 한 10% 수준에 이제 달하는데 총 주주환원 성향이 60%에 달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1호 밸류업 공시까지 이제 했었는데요. 2024년도까지 별도 당기 순익 기준으로 주주환원율 3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목표를 했고요. 향후 이제 3년 동안에 기취득 자사주까지 이제 소각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이러한 이제 주주환원 정책들이 고무적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ROE 제고에 대한 고민이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증권사들의 ROE는 그동안에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올라오기에는 약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레버리지까지 이제 좀 줄어들게 되니까 ROE 제고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ROE를 어떤 식으로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식시장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반기 코스피의 경우에는 2,55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저희 투자 전략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보다는 4분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연간 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산정한 올 하반기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19.6조 원으로 지난 상반기 대비해서는 약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한 22조 원,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한 17조 원 수준까지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기대되는 주요 이벤트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PF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부동산 PF 관련해서 부실 사업장들을 클렌징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리스크가 높은 그런 이제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사들 중심으로 영향도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신평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기준으로 높음 이상의 브릿지론 리스크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대형사들의 경우에는 한 5%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이상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사들은 여기에서 피해는 조금 적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이벤트는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ATS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게 ATS가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면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 개발비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래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실상 서버 증설도 불가피한 영역이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ATS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3월 4일에 처음으로 가동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OE 재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ROE를 조금 함수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ROA 곱하기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레버리지를 더 크게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조금 이제 상승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 ROE가 상승을 하려면은 ROA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후에 ROE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증권사를 조금 선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을 좀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 탑픽으로는 삼성증권 그리고 차선호주로는 키움증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되면서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좀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추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하반기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때에 유사한 결에서 삼성증권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이제 6월, 7월쯤에 좀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키움증권을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그 기발행 RCPS가 그 전환가액 15만 원 선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행이 있어서 지금은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밸류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재고로 이어지고 주주 가치 재고까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차선호주로 현재로서는 키움증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